그러면 이 조정 기간이 끝날 때를 대비해서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문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특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 많으실 텐데요. 절대 안 그럽니다. 지금은 푸르딩딩 하잖아요, 그죠? 지금 푸르딩딩 하다는 건 얼마 전에 시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가격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또 벌게집니다,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 조정기 동안에 그때 오를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해야 된다. 잡주들을 정리하고 펀더멘탈이 검증되지 않는 기업들을 테마로 오는 기업들을 정리해서 펀더멘탈 되는 기업으로 이참에 조체 매매도 좀 해서 강화해야 된다. 또 다시 탐욕의 시간이 올 거예요. 미국의 그리드 앤 피어 지수는 0과 100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한때 60, 70도 가고 지금처럼 11도 오고 그럽니다. 이럴 때 막 이렇게 머리를 지어 박을 수 있어요. 지어 박지 마세요. 안 지어 박으셔도 돼요. 그분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난 손절 죽어도 안 할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그분들 안 좋은 거 있으면 이번 참에 잡초 정리하고 오직 하나 펀더멘탈만 체크하시면서 핵심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이 조정받고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조정이 과연 충분한가? 그거는 이제 시장만 답을 알고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좋은 거는 시장에 이제 속속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죠. 우리 시장 고객 예탁금이 85조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원래 연초에 70조 턱걸이했으니까 15조 정도 늘어나 있는 거고 고객 예탁금만 85조인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미국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게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게 원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났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금융 소비자들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 유입도 막고 대출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주식 시장으로 제법 많이 이쪽으로 옮겨온 결과죠. 그래서 시장도 올라 있고 또 마침 그때 AI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기 시작하는 매출이 막 늘고 향후 전망치도 많이 좋고 내년도에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게 보는 데가 한 80 몇 조, 좋게 보는 데는 114조도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다 목표가도 뭐 14만 원, 뭐 많이 부르는 데는 막 15만 원 이런 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익 실현도 좀 하고 가자. 이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시장의 상승 원인은 정부의 어떤 밸류업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을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더하기 AI 때문에 반도체가 대박 난 거, 그리고 나머지는 대박은 안 났지만 AI 때문에 우리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 원전, 그다음 AI, 엔비디아의 무슨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죠? 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우리 그분들께 지금 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막 올라가면 그건 진짜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때마침 AI 버블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각자 투자자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 구부님들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많이 이제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봐서는 시장이 많이 이번 조정은 어떤 매크로 이벤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 조정의 원인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가령 뭐 갑자기 글로벌 유동성이 긴축 모드로 간다.
금리가 막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됐다. 이렇다면은 조정이 많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유럽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다케이치 총리가 새로 되면서 아베노믹스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확장이고, 미국도 최소한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죠. 그죠? 그 대신에 QT 종료되는 거는 11월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시장에서 자금을 코로나 때 풀린 돈 이제 환수하는 거는 끝난다고 하니까 글로벌 시장 어디에도 유동성이 퇴조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고 가자. AI 버블론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 시장 말고 산업적으로 보면 AI가 시대의 주도 산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다만 시장 내에서 야, 그런데 거기 투자하는 게 좀 가하지 않느냐, 빚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들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너무 뜨거워진 거를 좀 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뭐 항상 그렇죠. 아무런 이슈 없이도 10%의 시장 조정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의 고점 대비해서 원래 한때 뭐 S&P가 22%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뭐 한 5%, 6% 이렇게 조정받아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정받으면 이제 거기 또 이제 바닥이 될 거예요. 될 거니까 그분들 이럴 때 막 너무 감정적으로 막 사타 팔았다 하는 건 안 맞고 늘 펀더멘탈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급유인수를 되길 바랍니다. 조정의 원인은 현재 매크로 상황의 유동성에 뭐 어떤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무슨 뭐 이렇게 경기가 막 엄청 퇴조하느냐? 퇴조 안 해요. 데일리로 뭐 고용이 늘었어요, 어쨌어요, 줄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번 주에도 이제 노동부 고용 데이터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등락은 일 수 있어요. 미국이 셧다운에서 이제 해제가 됐죠. 그랬으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미국은요, 공무원들도 거의 계약직인가 봐요. 정부가 예산 셧다운 되니까 공무원들 월급을 안 준다는 게 진짜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뭐 TV에 보니까 이제 공무원 하시던 분이 양복 다 입고 나와서 핫도그 팔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하여튼 그렇게 전체 매크로 경제가 둔화된다더니 유동성이 긴축된다느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느니 통화량을 줄인다더니 이런 현상 어디에도 없고, 다만 많이 오른 게 조금 쉬어가자 이런 구간이고, 현재 그게 조정이 얼마만큼 진행됐느냐, 조금 더 남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업의 중심은 AI가 있을 거고, 아마 AI가 AI 산업 자체가 AI 관련된 자산 가격은 보불이 일 수 있어요. 애기 기업들도 일 수 있고, 뭐 스토리로 올라가는 기업들 보불일 텐데, 산업이 버블이냐? 그건 진짜 아니죠. 그죠?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과 주식시장 간의 어떤 괴리 차이,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간 환율이 조금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환율이 오른 거는 우리 그분들이 해외에 주식을 많이 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연초에 한때 1,480원, 70원도 갔던 터라 그냥 올 1년 내내를 놓고 보면 그냥 가운데치가 1,430원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거기서 1,380원 어디까지 조금 내려갔다가 1,470원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연말로 다가오니까, 연말로 다가올수록 매년 우리 시장의 환율은 뭐 한 50원, 100원? 거의 한 10년 중에 제법 많은 기간을 항상 이렇게 오른 채로 끝났어요.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거 보다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환율하고 국가의 펀더멘탈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무작정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저절로 조정이 됩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면 환율이 밑으로 막 내려가요. 내려가면 수출이 덜 되겠죠. 수출이 덜 되면 달러 유입이 줄어들 거고,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 저절로 환율은 또 올라가겠죠. 그죠? 환율이 또 올라가면 수출 잘 되고, 수출 잘 돼서 달러 유입이 많아지면 저절로 환율이 좀 내려가고, 이런 구조를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거기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가 지금 거의 한 1.5%? 뭐 하여튼 대략 그 정도는 우리가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런 게 영향이 같이 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글로벌 어디에도 저성장의 기조도 없어요. 최근에 얼마 전인가요? IMF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상향했죠, 그죠? 조금씩이라도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올렸고 미국도 오르고. 미국의 연준 의장도 AI가 보불이 아니면서 AI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관세 우려 때문에 미국 소비가 줄어들 거라 그랬는데 또 생각만큼은 줄지 않아요, 그죠? 참 정말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연초에 관세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매수 찬스였죠, 그죠? 매수 찬스였어요. 지금도 그때 대비해서는 S&P가 제법 올라 있으니까 대신 기업을 잘 골라야죠, 그죠?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경제 성장 문제 없고 통화 문제 없고 금리 문제 없고 일시적인 작은 등락들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가 아니고 전체 중기적인 흐름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문제 없고 뭐 괜찮다. 그런데 괜찮은 정도만큼 주가가 올랐느냐? 아니라는 거죠.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는데 스토리로 오른 것들은 전 위험해 보이고 실적이 뒷받침돼서 오른 그런 것들은 지금 조정받을 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정이 충분하냐?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숫자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은 더, 특히 또 계절적으로 11월 달이 대부분의 헤지펀드들 결산기고, 그럼 지금 오늘 19일이니까 30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죠, 그죠? 그때까지가 어쩌면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겠다. 어제 밤에 끝난 미국장에 CNN 그리드 탐욕 앤드 피어 공포지수가 11까지 떨어졌어요. 통상 25 이하를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10일이면 극단적인 공포 구간의 가운데쯤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10 이하로 떨어지겠죠. 오늘 밤에 또 떨어지면. 그러면 막 5, 6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진짜 어찌됐든 거기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공포가 서린 주가는 잘 안 내려가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시장 기준인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수급 봐야죠, 그죠? 누가 파느냐? 기계가 파는 거는 겁낼 거 없다. 펀더멘탈이 깨지는 걸 우려해서 액티브한 스마트 머니가 팔고 있느냐? 저는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피터 틸도 팔았다, 소프트뱅크도 팔았다, 또 여전히 미국에서는 헤지펀드의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롱 포지션이 엔비디아인데 또 일부 헤지펀드는 줄였다,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게, 우선 소프트뱅크는 지금 그거 왜 팔았는지를 갖고 시장에서 설왕설래 많이 많은데,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돈이 필요하죠. 지금 오픈 AI에다 돈 대야 되잖아요. 스타게이트고 해가지고 돈 대야 되고, 얼마 전에는 또 미국의 마벨을 뭐 인수하겠다고 뭐 이러기도 했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은 근본적으로 유통시장에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상장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손정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비전 펀드는 엄청나게 큰 벤처 펀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슈들이 다, 그래도 뭐 마이클 베리는 또 쇼 쳤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쳐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피어 국면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구간이다. 얼마나 오래될 것 같으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를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매크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진짜 문제가 없어요. 현재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중기적인 전망에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릴 일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도 지금 하락해 있는데 미국 시장을 기초적으로 이렇게 막 작살낼 수 있느냐, 못 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본인은 미국의 회사채를 엄청 사고 있어요. 빅테크 들을 것뿐만 아니라 지방채도 사고 이번에 1,몇백억어치를 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채권 투자하고 있는데 금리 막 올라가게 그래서 막 연준 보고 금리 내리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값이 특별히 비싸지지도 않고 경기 우려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가하지 않다. 통화도 세이프하다. 완화 국면에 여전히 있다. 최소한 긴축 국면은 아니다. 그런데 왜 시장 조정받나?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우리가 이걸로 돈 벌었잖아요. 그죠? 돈 벌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내려가는 기업들이 실적이 깨졌느냐. 제가 실적 깨져서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를 미국에 있는 빅테크 2개 기업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 실적 안 깨졌어요. 실적 전년 대비 15%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메타 주가가 요즘 내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내리느냐? AI 투자 많이 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 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내려요, 요즘. 내리는데 왜 내리느냐? 얘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493불이니까 한때 550불 같으니까 13%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 왜 내리느냐? AI 투자 많이 한다고. 오픈 AI 한테도 하는데 어제는 엔트로픽에도 또 거기도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를 뭐 250억 달러 어쩐가 그거를 또 컴퓨팅 용량 제공해야 된다고. 시장에서 이제 한때는 AI 투자 많이 한다고 좋다 그랬다가 요즘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펀더멘탈이 아니라 시장에 AI 투자의 결과는 앞으로 3년, 5년, 6년 장기적으로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앞으로 그럼 돈 많이 벌겠네 하던 그 논리에서 시장에서 말을 험악하게 하니까 야 AI 투자 그거 참 안 좋은 건데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보입니까? 메타도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생각이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투자자들이 지레짐작으로 지금 걱정해서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작동하고 있느냐? 서사가, 레토릭이, 스토리가, 워딩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감정선을 건드려서 공포를 자극해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예를 들어 메타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펀더멘탈의 이익이 줄어들어가지고 얘가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시장은 심리장이다. 레토닉 장이다. 주가가 올라갈 때도 우리가 막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도 이익이 돌아오는 거는 뭐 50년 뒤에 돌아올지 10년 뒤에 돌아올지 5년 뒤에 돌아올지 3년 뒤에 돌아올지 모르는데 얘 앞으로 좋아요.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어요. 구조적 성장주 이러면서 막 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반대 현상이 여기 생겨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려가는 폭도 밸류에이션 때문에 어디선가 덜컥 걸릴 거다.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도 너무 많이 오르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더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시장이 그때부터 경계하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도 메타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최근 내리고 있는 조정받고 있는 AI 생태계 반도체도 그러하고 대부분 다가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다. 밸류에이션에 덜커덕 걸릴 거다. 실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훼손이 없다. 그러면 이건 조정은 가격이 정상화되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낮추는 행위이지 이게 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붕괴되는 건 아니다. 가치의 훼손과 가격의 정상화 사이에서 가격의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AI가 주도 산업인 건 분명하니까 이럴 때 그분들께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렇게 또 조정 국면에 주가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현금도 일부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나보다가 더 바보가 또 이렇게 공포에 질려 팔 때 그때 또 비싸게 팔아놨던 거 좀 더 추가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매의 공간이 지금 생겨 있는 거죠. 시장이 잔잔하면요 그분들 매매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위든 아래든 출렁이면 매매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의 매매는 해봐도 된다. 다만 포트폴리오 전체의 근간은 크게 훼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훼손됐다 그러면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요즘 잘 나가죠. 그죠? 다 이게 훼손이 돼야 되죠. 어닝이 깨져야 된다고. 어디에도 어닝이 깨지지 않고 아직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도 기준으로도 JP모건이 내년도 S&P가 7,500 간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어닝도 10% 20% 성장할 겁니다. 그 사이에 한다고 가이던스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훼손의 신호는 어디에도 없어요. 캐펙스가 지연된다거나 뭐 신규 고객사가 줄어들었다거나 팔란티어도 그래요. 신규 고객사는 계속 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또 무슨 에비에이션 회사랑 또 제휴를 전략적 협력을 한다고 그래서 그 에비에이션 회사 주가는 오르고 얘는 그 대신 넌 PR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이 회사가 무슨 펀더멘탈 훼손이 된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주가가 내리면 우리가 돈을 잃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영악하게 우리 그분들이 이 도둑놈들보다가 한 발짝이라도 먼저 그렇게 하시기를 영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뭐 고마진 제품 믹스가 악화된다거나 매출이 준다거나 신규 공장 투자를 적게 한다거나 가이던스로 아이고 나 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그러면 펀더멘탈이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그분들 그거는 들고 패야 돼요. 그분들 절대로 그분들이 이러실 수 있어요. 펀더멘탈이 깨졌는데 나 끝까지 한번 버텨볼래? 그건 안 좋고요. 그런 건 즉각 리스크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조정 기간이 끝날 때를 대비해서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문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특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 많으실 텐데요. 아이 절대 안 그럽니다. 지금은 푸르딩딩 하잖아요. 그죠? 지금 푸르딩딩 하다는 건 얼마 전에 시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가격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또 벌게집니다.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 조정기 동안에 그때 오를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해야 된다. 잡주들을 정리하고 펀더멘탈이 검증되지 않는 기업들을 테마로 오는 기업들을 정리해서 펀더멘탈 되는 기업으로 이참에 교체 매매도 좀 해서 강화해야 된다. 저는 또 다시 탐욕의 시간이 올 거예요. 미국의 그리드 앤 피어 지수는 0과 100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한때 60, 70도 가고 한때 이게 지금처럼 11도 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이 싸져 있으니까 지금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조정기의 핵심은 방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재정비다. 방어도 일부 해야죠. 그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큰 펀드 기준으로 그러고 뭐 작은 매매들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비핵심 종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핵심 종목이 뭐야? 비핵심 종목은 이거죠. 쓸데없이 밸류에이션 비싸게 스토리로 올라가는 잡주들, 시가총액 크지 않는 애기 기업들을 이참에 정리해야 돼요. 나중에 시장이 돌아설 때도요. 걔들이 먼저 도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핵심 기업이 먼저 돌아요. 그 다음에 돌고 나서 막 이제 아랫목이 막 뜨끈뜨끈해지고 나면 그 뒤에 한참 지나야 윗목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아랫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때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윗목에 있는 걸 가서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질 않아요. 원래도 시장이 그랬죠. 그죠? 먼저 엔비디아가 오르고 먼저 하이닉스가 오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오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얘들이 막 너무 확산이 심해가지고 수급의 힘으로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증시에 들어오는 개인 자금의 규모가 제법 있어요. 지금. 증시 시총을 대비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적지 않은 규모거든요. B2도 함께 늘고 있고 해외로 간 투자 자금하고 국내 시장의 예탁금 증가를 다 더하기를 해보면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SNS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나라라서 거기 시가총액이 뭐 이제는 애기 기업이 아니라 뭐 시가총액 3조, 40조짜리도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이거 좋다 그러면 또 막 함께 올라가요. 또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리 지어 있는 기업군들이 많다는 거죠. 섹터별로 보면. 그래서 그게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막 이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번 참에 정리를 좀 해서 핵심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 잡테마 종목들 정리해야 된다. 핵심 테마의 비중을 확대하는데 저는 여전히 산업적으로 보면 AI다. AI 관련된데 제일 핵심이 반도체고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이 회사가 이익이 줄어들 걸로 예정돼 있지 않잖아요. 하이닉스도 내년도께 완판이 됐다고 그러고요. 삼성전자도 완판이 뭐 더구나 또 삼성전자는 범용 D램 그 비중이 높은데 그건 왜냐하면 HBM을 잘 못해가지고 전체 D램 생산 중에 범용으로 판매되는 게 더 많은데 뒤늦게 지금 범용 D램 가격이 연초에 1불 35센트 하다가 지금 7불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돈을 끌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 양사 모두 외국인 투자 비중이 50%가 넘어가 있어요. 그분들 진짜 대한민국 기업인데 주인이 외국인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 이럴 때 이제 조정 받을 때 그런 기업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시장이 돌아서려면 반도체가 세게 돌아서야 되고 돌고 나면 그럼 또 반도체 뭐가 돌아야 되느냐? 미국에 또 엔비디아가 돌고 뭐 그래야 되겠죠. 결국 다시 시장이 움직인다면 저는 반도체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정말 높고 다른 것들도 물론 움직이겠지만 제가 우리 그분들한테 밸류에이션이 되고 말이 되는 거 아닌 걸 갖고
위험한 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중에 반도체가 제일 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도체 얘기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조정기에 심리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레토닉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겁주는 시장이잖아요. 그 이유는 가격이 올라 있어서 그게 CR이 먹힌다는 거고, 이럴 때 너무 많이 공포에 휩싸이는 것도 좋지 않다. 시장은 늘 조정합니다. 평균적으로 지난 20년 동안도 S&P의 연간 조정의 평균폭이 14%예요. 연간 평균 14%씩은 물론 이제 여기 20년간 평균이니까 뭐 리만 사태도 있었고 막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커 보일 수 있어도 한 10%의 이런 조정은 늘 있었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5, 6% 정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없으면 더 위험해요. 그럼 제가 이제 수업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럼 뭐 시장이 강세장으로 다 갈 때는 뭐 아무거나 사면 다 올라가. 그래 이제 조정 다 하고 가야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포 CNN 그리드 PON 지수. 그게 지금 11위예요. 거의 공포권에 많이 진입해 있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런데 공포권에 진입했는데도 가격 조정은 또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조정의 기간이 이어지면 새로 투자하시는 우리 급여인들에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급여인들은 또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양보하십사. 우리 또 다 함께 잘 살아야죠. 또 이렇게 조정할 때 되면요, 더구나 특히 이제 언론이나 SNS 통해서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카드라 통신이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대부분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2023년이든가요? 그때만 해도 뭐 한국이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듯해요. 거기다 또 뭐 미국도 엄청나게 빚이 많아가지고 망한다. 원래도 있었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원래 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원래 또 관세 전쟁이 있을 때도 있었고, 작년에는 엔캐리 트레이딩 어쩌고 있을 때도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다 올라 있어요. 다는 거 말씀드리고, 변동성, 유수 이런 소음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 펀더멘탈만 체크하시면서, 다른 하나는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는 약간 위험 관리를 조금 하면서 정말 이럴 때 눈여겨봐야죠. 어디서 공포가 극단치까지 이르는지 그때 가서 해서 다시 불장이 올 때를 즐기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심플합니다. 그죠? 근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매일, 이제 저야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시장을 매일 쳐다보지만, 그분님들은 매일 시향을 보는 것보다가 약간 중기적인 시각, 이런 시각에서 얻을 때는 뭐 이렇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그러다 다시 올라가고, 그게 눌림목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면 그건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손절매하는 기업도 생겨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세상의 모든 기업의 어닝을 결정하는 주체도 아니고, 제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주문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저도 객체예요.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하나의 객체에 불과하고, 저도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손절하는 것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유튜브 워렌 버핏의 마지막 편지에 대해서도 있었죠. 지나간 과거의 아픔을 너무 곱씹어서 학대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이럴 때 막 이렇게 머리를 지어 박을 수 있어요. 지어 박지 마세요. 안 지어 박으셔도 돼요. 그분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10개 중에 7개 맞추면 글로벌 넘버원 펀드 매니저예요. 오렌 버핏님은 올라가는 주식도 안 사고, 난 내 아는 것만 할래. 그리고 채권 투자 많이 하고, 걸핏하면 현금 확보하고 그러죠. 실수의 확률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대신에 강세장에서 많이 못 먹죠. 그죠? 원래 S&P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오렌 버핏 펀드가. 그런데 그 대신에 잃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손절매할 일도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 그분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잃지만 않고 그럴 수는 없는 터라, 그분들도 난 손절 죽어도 안 할 거야. 요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그분들 안 좋은 거 있으면 이번 참에 잡초 정리하고 핵심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시장요 다시 또 탐욕의 구간을 돌아갑니다. 우리 헤겔 그 철학자 그분의 그 이론 중에 정반합하는 정반합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모순이 심해지면 다시 반대로, 반대에 또 모순이 심해지면 또 정반합. 왔다 갔다 해요. 주식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왜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차량도 그렇잖아요. 끝없이 좋지 않아요. 어떨 땐 싸우고, 싸운 게 또, 아유, 내가 너무 많이 싸웠나? 그러면 또 가서 또, 아이고, 내가 또 심쿵해가지고 또, 아이고, 하는 쓰담쓰담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사람 사는 일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